2026 영주시장 선거, 어떤 리더가 필요한가? 영주 시민이 선택해야 할 시장의 조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는 6월 3일 치러질 영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영주 시민들이 어떤 리더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주시는 올해 1조 1,000억 원이 내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막대한 예산은 시민들의 복지, 지역 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개발, 환경과 안전 등 영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그것이 영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과연 영주 시민들은 어떤 기준으로 시장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의 본질,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먼저 시장이라는 직책의 본질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집행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시의회와 시청은 다릅니다. 시의회는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입법기관입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조례를 만들며 시정을 감독합니다. 반면 시청은 집행기관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공무원을 지휘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일매일의 행정을 책임집니다. 쉽게 말해 시의원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시장은 실제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영주시의 현실, 1조 원 예산이 의미하는 것. 영주시의 2026년 예산 1조 1,000억 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음은 영주시가 당면한 주요 현안들입니다. 첫째,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는 영주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약 12,000명이 거주할 신도시 건설과 연결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부지 매입부터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까지 복잡한 행정 절차가 산적해 있습니다. 둘째, 환경과 안전 문제입니다. 최근 납공장 설립 논란에서 보듯이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면서도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균형 잡힌 행정 판단이 필요합니다. 셋째,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영주는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넷째, 농업과 관광의 균형 발전입니다. 청정 농산물 생산지이자 소백산, 부석사 등 관광 자원을 보유한 영주는 이 두 축을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 모든 현안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공약 발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 법적 검토,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수렴, 환경 영향평가, 사업자 선정, 공사 발주, 감독, 중공 등 수십 단계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만 실현됩니다. 바로 여기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의 문제가 명확해집니다. 세 번째, 2026년 영주시장 선거의 특수성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에 실시되며 영주시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강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현역 프리미엄이 없는 지역입니다. 박남서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주 시민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새로운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과거의 관성이나 현역 효과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하게 능력과 자질로 후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의힘 공천 경쟁이 실질적인 본선이라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영주는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오랫동안 통용돼 왔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누가 임종득 국회의원의 신임을 받느냐가 공천 향배를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결국 영주 시민들은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의 경쟁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누가 공천을 받느냐가 실질적으로 영주의 차기 시장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후보군 분석, 두 가지 유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송명달 전 해양수산부 차관, 우성호 전 국민의힘 경북도당 상임부위원장, 전창록 전 경북경제진흥원장, 최영섭 영주발전연구소장,
황병직 전 경북도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역 정가에서는 유정근 전 시장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형 1, 행정전문가 그룹입니다. 송명달 전 해양수산부 차관과 출마를 검토 중인 유정근 전 시장 권한대행 등이 있습니다. 송 전 차관은 강점으로 중앙정부 고위직 경험, 정부 부처 네트워크, 정책 기획 능력을 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차관이라는 중앙부처 경력은 정부 예산 확보와 국가 프로젝트 유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 현장에 대한 이해도, 기초자치단체 행정 경험 등이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유정근 전 시장 권한대행은 강점으로 30년 공직 경력, 기초광역 행정 경험, 최근 6개월간 권한대행으로 시정 운영에 대해 검증받은 바 있고 영주 지역 출신으로 영주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정치적 조직력과 선거 경험이 없다는 점이 향후 공천 경쟁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전창록 전 경북경제진흥원장은 강점으로 경제산업 분야 전문성을 들 수 있으며 기업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측면에서 종합행정 경험, 지역 인지도 등이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음 유형 2, 정치인의 의정 활동가 그룹입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강점으로 30년 정치 경력, 도의회 의장으로서의 정치적 네트워크, 조직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집행 경험과 일부 법적 이슈는 공천 경쟁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 본선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린 황병직 전 경북도의원은 강점으로 높은 지역 인지도와 검증된 지역표 확보 능력, 과거 접전 경험 등 꼽을 수 있고 과제로는 시장은 글쎄라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와 의정 활동과 행정 집행의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입니다. 최영섭 영주발전연구소장은 강점으로 지역 정책 연구 경험 등 지역 사정에 밝으나 실제 행정 경험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행정 전문가 대 정치인,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 시민들이 던져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영주시에는 행정 전문가가 필요한가? 정치인이 필요한가? 지방 행정 전문가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집행 능력입니다. 1조 1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매일 수십 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백 개의 사업을 동시에 관리하며 수천 명의 공무원을 지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보조금관리법 등 복잡한 법령을 이해하고 회계 원칙을 준수하며 감사에 대비하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법령 이해와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최근 납공장 설립 불허 사례를 보면 관련 법령과 환경부의 지침,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환경부 지침 위반, 대기오 연물질 산정 방식의 문제점 등 법적 행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면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민들이 반대하니까 불허한다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근거한 행정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위기 관리와 조직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해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을 강조하며 책임 행정을 펼치고 간부 공무원 교육, 청렴 실천, 현장 중심 행정으로 시정 안정을 유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정치인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가진 다양한 정치적 네트워크는 중앙정부, 도의회, 국회 등과의 정치적 소통을 통해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경험이 많은 정치인은 지역 조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조직 동원 능력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과 민심을 파악하는 감각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라는 직책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장은 입법기관이 아닙니다. 시장은 집행기관입니다. 시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기, 600명의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복잡한 행정 절차를 이해하고 추진하기,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 내리기는 정치적 능력보다는 행정 능력을 더 요구하는 업무입니다. 물론 정치적 네트워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행정 능력이 갖춰진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 전문가 출신만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후보군은 저마다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강점이 시정 운영에 어떻게 기여할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결국 이번 영주시장 선거의 승부처는 명확합니다.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영주에서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작동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벌써부터 표밭 다지기에 나서며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최소 6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검토 중이며 여기에 유정근 전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임종득 국회의원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누가 임종득 국회의원의 신임을 받느냐가 공천 향배를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둘째, 당원 여론조사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실시될 당원 여론조사에서 누가 우위를 점할 것인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셋째, 시민 지지도입니다. 비록 공천 과정이지만 일반 시민들의 지지도 역시 당 지도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행정 능력 검증입니다. 최근 경향은 단순한 정치적 네트워크보다는 실제 행정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절대 우세 지역으로 꼽히지만 역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0% 안팎의 득표율을 유지해온 만큼 민주당의 대응도 주목됩니다. 영주의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만드는 영주의 내일, 저희 채널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주목해야 할 쟁점들입니다. 공천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후보들에게 던져야 합니다. 질문 첫 번째, 예산 집행 능력입니다. 1조 1,000억 원의 예산을 실제로 집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지방재정법과 계약 관련 법령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질문 두 번째, 조직 관리 경험입니다. 600명의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서 간 협업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까? 질문 세 번째, 위기 대응 사례입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까? 질문 네 번째, 청렴성과 원칙입니다. 정치적 압력이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어떤 원칙으로 판단하실 계획입니까? 질문 다섯 번째,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법적 검토, 추진 일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누가 가장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하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 잡힌 선택을 위한 제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떤 후보를 선택하든 그것은 시민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다만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화려한 공약보다 실행 가능성을 보십시오. 무엇을 하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둘째, 과거의 경력보다 미래의 역량을 보십시오. 30년 정치 경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4년간 영주시를 실제로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셋째, 말보다 실적을 보십시오. 과거에 무엇을 실제로 이뤄냈는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넷째, 정치적 수사보다 행정적 전문성을 보십시오. 감동적인 연설보다는 복잡한 행정 문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십시오. 다섯째, 개인의 능력과 함께 팀의 역량도 보십시오. 시장 혼자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참모진을 구성할 것인지, 어떻게 전문가들과 협력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행정 전문가 대 정치인의 결론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취재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명확해진 것이 있습니다. 행정 전문가가 답이다 또는 정치인이 답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 후보가 가진 강점이 무엇이고 그 강점이 영주시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명확한 것은 시장이라는 직책은 본질적으로 집행기관의 장이라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무와 재산을 관리할 권한, 조례안 제출권, 규칙제정권, 제의료구권 등의 권한을 가지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이 본질을 잊지 말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며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6년 6월 3일은 영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1조 1천억 원의 예산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10만 영주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누구에게 책임질 것인가?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이라는 미래 먹거리를 누가 성공적으로 완성할 것인가? 이 선택은 정파나 인물에 대한 호불호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능력과 자질, 경험과 검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주목하십시오. 지금까지 2026 영주시장 선거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주의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만드는 영주의 내일, 저희 채널이 함께하겠습니다.